자, 이번 강의는 고산 국어과 문제풀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 우리 교재 21쪽부터 26쪽까지 1번에서 18번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자, 너희들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복습부터 먼저 해야지. 지난 강의 가지고 고산 국어과 현대어로 주 없이도 완벽하게 번역하고, 어떤 내용인지, 각각의 수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정리하고 1번에서 18번 문제까지를 마치 내신이나 수능 문제 풀듯이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를 활용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자, 1번에서 18번까지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들만 뽑아서 보게 될 거고, 나머지는 정답만 불러주도록 할게. 자, 우선 1번의 정답은 5번, 2번의 정답은 4번, 3번의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보게 될 문제는 4번 서술형 문제. 자, 서술형 문제, 4번 서술형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어떤 것은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주제가 집약된 시행을 찾아 쓰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뭔지 쓰라 하는 어떤 거지. 자, 우리가 아까 개념 강의하면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주제가 집약된 시행 5곡의 종장에 보게 되면 이 중에 종장의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을 음풍하리라 하는 어떤 부분이 바로 주제가 집약된 시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냐, 영을 음풍한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은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즐기겠다는 얘기고, 강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학문을 가르치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되니까, 아름다운 어떤 자연 속에서 학문을 수양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하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 그것이 바로 4번 문제의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서술형을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될 텐데,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서술형에 완벽하게 대처하는 어떤 자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서술형은 제일 먼저 서술형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떤 거 너무나 중요하지. 문제는 출제자 요구를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제자 요구하는 것이 제시문에 어떻게 나타나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서술형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조건을 놓쳤을 때 온전한 점수를 못 받아오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작은 어떤 개요를 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써보는 거야.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해설지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 서술형에서 지금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 봤더니 내 서술형에서 빠진 게 뭔지, 그 다음에 내 서술형에서 또 틀렸거나 쓸데없는 내용이 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빠진 내용은 첨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틀렸거나 쓸데없는 어떤 내용들은 또 제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서술형 답안을 써보고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봐서 완벽하게 됐으면 끝. 이런 어떤 자세들이 꼭 필요할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이쪽 주변 학교에서 서술형 까다롭게 출제되는 어떤 학교가 어디다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런 어떤 학교들에서 온전한 점수를 받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1학년 때는 쉬웠으나 2, 3학년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게 되면 완벽한 어떤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고,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던 너희들 선배들한테 배웠던 내용을 너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어떤 것이니까 잘 녹여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드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자. 5번에서 출제자 요구하는 것이 뭐냐, 보기 참고해서 위글을 이해하라. 우리는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보기를 참고해서 위글을 이해해보자 하는 어떤 얘기야. 보기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은 뭐냐, 거기 보니까 구조라고 하는 어떤 것이 법칙에 의해 고정시켜서 통일감을 주는 어떤 것도 있고, 끊임없는 변형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떤 규칙적인 틀, 법칙에 의해서 고정시켜서 통일감을 주는 어떤 부분은 뭐냐, 그 다음에 또 변형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부분은 뭐냐, 위글에서 찾아라,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1번에 보게 되면 자 1번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다듯이 7부터 9곡까지 뭐냐면 어둠의 곡이라고 하는 어떤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어떤 구조 이렇게 뭐냐 매 곡마다 매 수마다 비슷한 어떤 문장 구조로 시작함으로써 우리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는 구조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통일감 이런 어떤 것들 되겠지.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될 거고 하지만 이번에 뭐냐면 매수마다 그런 어떤 소재들을 달리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고 3번은 뭐냐면 어조상의 어떤 통일성 그래서 하노라, 이노라, 하도라 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어조면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어떤 4번 선택지가 참 좋지. 6곡에 보게 되면 조협, 그 다음 8곡에 금탄 나오는데 조협은 낚시하는 골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금탄은 악기 연주하는 시내 혹은 개울 이런 어떤 것들이 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6곡에서 시적 화자는 조협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탄에서는 악기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배경과 화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구나 하는 어떤 얘기를 알 수 있지. 정답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문제다. 쉬운 문제다. 정답은 5번이지. 7곡의 추색, 가을이구나. 9곡의 세모, 겨울이구나. 하는 어떤 시어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추구한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이 잘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 6번은 자, 얘는 2004학년도 수능. 2004학년도 수능이면 얘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니? 얘가 나이 많지? 17살 정도 되니? 그렇지. 그래서 17년 전 17살 정도, 너희보다 한 살 적은 그런 어떤 나이가 되겠구나. 아주 오래된 문제지만 또한 좋은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작년에 모모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봤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6번 보도록 하자. 얘도 마찬가지야. 보기 관점에 따라 위글을 해석하라. 평가원에서 참 좋아하는 그런 어떤 출제 유형이지. 자, 그럼 우리는 출제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보기 관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글을 한번 해석해보자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럼 보기에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마음 안의 풍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거지. 자, 마음 안의 풍경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냐? 거기 보니까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됐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것이 바로 마음 안의 풍경이고 이 마음 안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그림,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작가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어떤 풍경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풍경이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조선조 시가 작가들은 이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내고자 했고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고 이런 어떤 것들은 고전시가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작품에 나타나 있는 시어나 시구를 해석해봐라 이런 어떤 문제가 되지. 자, 1번 보자. 먼 산이 그림이다. 먼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하는 어떤 것이니까 여기서 그림처럼 아름답다 라고 할 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풍경이 아니라 박스에서 말하는 대로 작가 주관에 따라서 이상화된 관념적인 어떤 풍경 그림처럼 아름답다 하는 것이니까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은 자 시적 화자 녹준을 놓고 술잔을 놓고 뭐냐면 그림같이 아름다운 어떤 산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벗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화자 자 벗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어떤 거냐 서국에서 보니까 주모복과하리 번님네 다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뭐냐면은 풀을 베어서 살 곳을 정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오더라. 그래서 뭐냐면 거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물론 여기에서 친구들 벗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들이 되겠지만 화학들이 학문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화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고 자 이런 것도 박스에서 보면 작가 자신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라고 하니까 뭐냐면 2번도 맞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실제 수능에서 2번 뭐냐면 오답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녹준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어떤 먼 산을 마치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뭐냐면은 보고 있다. 마치 친구가 오는 것처럼 보고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친구가 오고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거 맞지. 그래서 실제로 친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은 아니고 반가운 친구가 오는 어떤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거고, 그것을 기다리는 어떤 모습은 오히려 서국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어떤 거.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3번 되겠지. 야외는 화자의 마음한 풍경을 떠올려주는 실제 풍경. 자, 야외라고 하는 어떤 것은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어떤 곳이 아니지. 자, 그러면 3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심이 헷갈린다. 그러면 작품 읽었던 막연한 기억을 토대로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는 어떤 거, 그거 도움이 안 돼. 야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곡에 보게 되면은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서 들 바깥으로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들 바깥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 풍경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줘야 되는 거다? 3번이 돼줘야 되는 어떤 거지.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서 들 바깥에 보내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멋진 경치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마음이 드는 어떤 것이지, 들 바깥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지금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 풍경이 아니니까 정답은 3번 될 거고, 승지라고 하는 어떤 것은 그렇지 아주 아름다운 어떤 경치 하는 어떤 것이니까 이상적인 어떤 자연의 모습 맞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당대 다른 작품에도 지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취병록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지. 왜? 마음 안의 풍경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 안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박스에 보면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겠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가 바로 6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3번 될 것이다. 7번도 200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어떤 문제. 자,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인데 1호부터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지. 자, 그러면 보자. 우선 박스에 보니까 시조의 3장 형식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3장 형식은 정해져 있지.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줘서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형식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어떤 거고, 왜 이런 형식이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거, 이런 어떤 3단 구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오전시가 장르 전반에 두루 확인되는 특징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내용 가지고 보도록 하자. 자, 1번.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지. 뭐냐면 정해진 형식이라서 신속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어떤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조를 잘 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어떤 형식을 내면화하는 어떤 거, 그래서 신속하고 다양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겠고, 그 다음에 3번. 시조의 형식,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3단 구성 이런 건 고전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맞다는 얘기야. 4번 보자.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정해진 형식의 내용을 끼워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오히려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5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곡. 어렵진 않지만 좋은 문제가 되겠지. 자, 5곡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자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라. 모두 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시조들이 된다, 그지? 자, 1번 보자. 우선 5곡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자세. 우리 아까 했잖아. 그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열심히 학문 수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난 것을 골라주면 되지. 자, 1번. 김수장의 시조, 이 시조도 워낙에 유명한 어떤 시조가 될 거니까 우리가 다음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보도록 하자. 초암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초가로 지어진,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풀, 집, 이런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암자가 될 거야. 그래서 뭐냐면 초가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암자에 적료라고 하는 것은 적적하다, 그 다음에 적적하다, 그 다음에 료, 고요하다, 이런 어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된다.
겁니다. 그래서 적적하고 고요한데 초암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서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료라는 어휘에서 그렇구나 외롭고 쓸쓸하구나 하는 어떤 것들을 또한 읽어낼 수 있지. 그래서 벗없이 혼자 앉아서 벗없이 혼자 앉아 정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읽어낼 수는 있어. 자, 평조 한립해. 자, 평조라고 하는 어떤 거, 평조. 그래서 한립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어떤 국악의 음계가 되는 어떤 것이 평조, 계면조, 평조, 계면조. 우리가 앞으로 또 국악의 어떤 곡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국악의 한 곡조라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 국악의 한 곡조를 뭐냐면 읊조리는 어떤 거야. 연주 혹은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흰 구름이 저절로 졸더라 하는 어떤 얘기야. 인간이 노래를 불렀더니 혹은 인간이 연주를 했더니 뭐냐면 구름이 좁다라고 하는 어떤 거.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진 그런 어떤 모습을 읽어낼 수 있지.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 사람이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어떤 거.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그 다음에 외롭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자연에 동화되어서 사는 어떤 그 삶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거. 그것이 바로 김수장의 시조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자, 이번은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니까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어떤 것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정산, 녹수, 산, 물, 그 다음에 산과 나무 다 뭐냐면은 절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뭐냐면 자연의 어떤 섭리, 그런 어떤 순리에 따라 흘러가는 어떤 거고 나도 뭐냐면 이 자연에서 뭐냐면 저절로 늙어간다. 순리에 맞게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에 맞게 늙어간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되지. 자, 3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개 이황의 도산 12곡에 나오는 어떤 거 맞지만 얘가 정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 자, 천운대를 돌아들어서 천운대는 대, 그지? 대를 돌아들어서 왈락제는 집, 그 집이 소세 아까 이제 맑고 깨끗한데 만권생회, 자, 책 만권이라는 딱 만권이라는 어떤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 즉 학문 수양에 정진하면서 사는 어떤 생활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낙상, 뭐고 즐거운 어떤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즐거운 어떤 일이 끝이 없더라 하는 어떤 얘기야. 이 중에 왕래 풍류, 왔다리 갔다리 아름다운 자연을 거니는 그 풍류 말해 뭐하겠느냐 최고지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거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삶이 얼마나 지극히 즐거운 어떤 삶일까 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니 3번이 답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얘기야. 4번, 5번 시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다. 1학년 때 내가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작품 된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9번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풀어보자 하는 어떤 얘기야. 보기 관점에서 A, B, C, D, E를 해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보기 관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바로 뭐냐? 자, 이는 자신의 작품에서 유학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어떤 문학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는 어떤 거냐? 유학의 가치관에 입각한 문학이야. 그래서 이가 다루는 어떤 문학, 이가 창작하는 어떤 문학, 그것은 아름다운 어떤 지금 이의 고상국가는 뭘 노래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어떤 작품 속에서도 뭘 볼 수 있는 어떤 거다. 바로 뭐냐면은 유학적인 어떤 가치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학문에 정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다. 라는 어떤 얘기야.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개념학습에서 설명하지 않은 뭐냐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중의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고상국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경치 이런 어떤 것들을 노래하는 듯하면서도 그것이 또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학문 탐구의 아름다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것이 얼마나 멋진가 하는 어떤 것도 아울러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또 학문의 멋진 폭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어떤 구절을 정리하는 9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하나 보도록 하자. 우선 1번. 자, 선택지 1번 A에 고산 구곡당 석담 계곡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모르더라 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냐. 그래서 계곡의 아름다움을 모르더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더라 하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을 탐구한다는 거, 진리를 탐구한다는 어떤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의 어떤 경지를 잘 모르더라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거지. 그래서 1번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될 거다. 그 다음에 B에 털을 닦고 있으니, 자, 풀을 배워서 털을 닦고 있으니까 뭐냐면 친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거.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아름다운 어떤 석담 계곡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러 오는 어떤 친구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A를 학문의 아름다움이라고 본다면 이 학문의 어떤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번임네들, 그래서 후학들, 율곡이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젊은 후학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C에 보게 되면 안개가 다 거치고, 들판에 안개가 거치고 먼 산이 나타나는데 그 먼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단순히 경치의 어떤 아름답다도 될 수 있지만, 바로 뭐냐면 진리의 햇빛이 비치니까, 자, 진리의 햇빛이 비치니까 무식의 안개가 확 거치면서 그런 어떤 학문의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됐더라라고 하는 어떤 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인식의 과정. 너희들이 독서실 같은 데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지. 뭐냐면 이런 어떤 진리 햇빛이 쫙 비치면서 무지 안개가 거치면서, 야, 내가 이제 내신을 알겠다, 수능을 알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경지라고 보면 된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뒤에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 있어서 집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돼가지고 뭐냐면 집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경치를 즐기면서 있더라. 뭐 그런 어떤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뭐냐면 학문의 아름다움에, 그런 어떤 학문의 즐거움에 어떤 심취해서 뭐냐면 집에 가는 어떤 것도 잊고 있더라. 이 또한 너희도 경험해본 그런 어떤 경치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공부 너무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새벽 2시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뭐냐면 2시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어떤 거, 그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야, 그지?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보자. 4번에 차가운 날씨에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내용인데,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학문의 세계를 모두 잊었다가 아니고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집으로 가는 것도 잊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학문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자. 이에 보니까 기암괴석이 눈 속에 다 묻혔다는 게, 그 아름다운 어떤 경치가 눈 속에 다 파묻혔다, 아름다운 어떤 자연이 눈 속에 파묻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어떤 건데, 이걸 학문에다 적용해 보면 학문도 마찬가지다 하는 어떤, 그 학문에 오묘한 어떤 경치가 뭐냐면은 묻혀 있는데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공부도 하지도 않고 야, 공부할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깊고 오묘한 학문의 어떤 세계는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문제풀이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9번까지 했는데 벌써 20분이 훌쩍 넘어버려서, 그래서 10번부터 18번까지는 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자. 수고했고, 자, 10번부터 18번까지 끝까지 우리가 또 파이팅!